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양 강좌 생명 존중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학기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저는 우리 교문 들어오시면서 바로 오른쪽에 주황색 벽돌로 되는 3층 건물, 이거 이제 뷰티관인데요. 뷰티 화장품 학과에 있는 이명섭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명 존중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제가 요 생명 존중 요 강좌를 갖다 이제 개설한 이유, 또 배경, 요거는 뭐 제가 어떤 이제 개설한 배경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당 자살률이 세계 1위. 요거를 갖다 거의 지속적으로 지금 한 15년,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명예를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생명에 대한 그런 이제 경시 현상을 갖다가 좀 타개를 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련이 된 그런 이제 강좌가 생명 존중이고요. 이 생명 존중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요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를 갖다가 수강을 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 존중, 바로 이제 강의를 갖다 진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이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는 꿀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꿀벌들이 꽃으로부터 꿀을 갖다가 따와서 그래서 저장을 하고, 또는 자기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요걸 갖다 먹이를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꿀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요것은 제가 왜 요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냐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꿀벌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된 자료긴 하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은, 요게 우리나라에서 토종벌 집단, 여기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벌통, 토종벌을 이제 키우면서 거기서 꿀을 갖다 얻게 되는 이런 이제 양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벌통의 개수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토종벌의 집단이 2006년, 뭐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은 지났어요. 2006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4천 그런 이제 유니트였던 것이 2013년, 이것도 뭐 10년 가까이는 됐지만 3만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낸 자료인데요. 요거는 올해가 2022년 아니에요. 벌써 9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됐는데, 그렇죠? 그동안 교수님 그 자료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최근 자료는. 최근에 바로 이 토종벌들이 어느 정도 개체가 감소가 됐는지 최근의 자료는 없지만 이때까지의 자료가 이제 최신 자료라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개체들, 꿀벌들의 개체들가 줄어들었는데, 왜 꿀벌의 얘기를 이 생명 존중 시간에 교수님이 할까? 왜 할까요? 아주 미미한 그런 변화일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꿀벌들이 하는 역할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어요.
예. 주로 이제 꿀벌들은 꽃가루 바지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꽃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꽃에 있는 꿀을 갖다 얻기 위해서 꿀벌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암술과 수술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꽃의 수정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바로 그 수정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식물들은 자손을 갖다 이제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종자라고 하는 씨앗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그 식물로부터, 작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식품들을 얻게 되는데요. 아몬드 같은 경우가 거의 꽃가루 바지에 100%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꽃가루 바지는요, 꿀벌만 하지는 않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비라든가를 갖다 통해서, 또 나비뿐이겠어요? 이 곤충, 다양한 곤충들이 마찬가지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는 곤충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는데, 꽃가루 바지 의존도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꿀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 100%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영동에도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과의 경우가 한 90%.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작물들, 식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꽃가루 바지, 자연적인 그런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략 90% 정도의 그런 이제 수정 의존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과뿐만이 아니라 양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일인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그렇죠? 또 영동에 많은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꽃가루 바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채소로 먹는 오이 같은 경우도 거의 90% 정도. 네. 그 마이크는 꺼주시면 되고요. 혹시 무슨 지금 변동이 있나요? 변동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화면이 꺼졌나요?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이제 의존도를 갖다 가지게 되고요. 기타 채소, 과일, 견과류 등도 아주 적다고 할 경우에도 10%. 그리고 대부분의 70%를 넘는 거의 90%에 이르는 것이 미국의 농무부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꿀벌들이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개체수가 줄어드는 요인은 이러한 원인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이야기만 해도 지금 끔찍하죠. 우리 인류도 사실은 이런 병원균의 일종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을 갖다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들이 다양한 요소에 활동을 하면서 인류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어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의 경우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한데요. 이 꿀벌의 경우도 애벌레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그래서 돌연사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조금 농산물의 생산량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병충해를 갖다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 이러한 농약들이 결국은 벌의 신경계에 이상을 갖다 이제 유발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벌들이 또 집단 폐사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바이러스 자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고 또 기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갖다 누가 일으키게 되냐면 우리 인류의 어떤 산업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난화되는 그런 것들도 기후위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곤충.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걸로서는 어류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류의 경우에는 0.1도? 아니 0.2도? 1도 정도만 변하면은요,
뭐 우리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봐왔었겠지만은 동남아에 살던 이런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인근까지 이렇게 상륙을 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곤충들의 경우 특히 꿀벌 같은 경우 이제 산란을 방해를 받아서 겨울철에 집단 폐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로는 말벌. 예, 이 천적이죠, 그렇죠? 벌의 천적이에요. 교수님 같은 벌인데 무슨 뭐 말벌이 천적인가요? 예, 말벌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곤충들이라든가 식물의 어떤 즙이라든가 이런 걸 빨아먹기도 하는데요. 요 꿀벌을 갖다가 죽인 다음에 목을 갖다 탁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목을 갖다 잘라요. 그리고서는 몸통에다가 침을 갖다가 박아서 그래서 거기 이제 꿀벌들의 체액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먹이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말벌 한 마리가 200에서 300마리 정도의 꿀벌들을 갖다가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봉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말벌들을 갖다 퇴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뭐 방송에도 한번 보도된 바가 있었지만은 이 말벌들이 어디서 기다리냐면은 양봉을 하는 사람들의 이 그 벌통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는 벌을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벌통 그 주변에는 죽은 이 꿀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벌의 공격에 의해서 집단 폐사를 하게 되는데 말벌은 개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보통 꿀벌은 사람의 이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말벌의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의 2마디 정도의 크기. 엄청 크죠.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벌에 의한 공격이라든가 또 아까 천적이라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진드기. 예. 진드기들이 꿀벌에 이제 피를 갖다 이제 흡입하면서 그러면서 또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꿀벌의 개체를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코넬대에서 연구한 자료를 통한 이제 그런 결과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 인류의 산업화 활동이라든가 여러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꿀벌의 멸종위기를 촉발하는 경로를 갖다가 크게 본다면은 급격한 기후 변화. 교수님 지구인난화, 온난화 요거는 우리 인류의 활동이니까 밑에 거랑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인간의 경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는 사실은 자연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지금까지 4번의 빙하기를 갖다 이제 거쳐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 활동에 의해서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도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어떤 그 기온의 변화 또 어떤 지구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기후 변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경제 활동들 난개발이라든가 선별 사육이라든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들 이 기후 변화는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갖다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온도 변화뿐만이 아니라 작물의 변화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작물들이 점점 따뜻해지게 되면은 작물들이 예를 들어서 꿀벌들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에 있던 작물들이 빨리 피고 빨리 진다라든가 이렇게 변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꿀벌의 먹이가 식물군들 이 작물들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천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드기라든가 또는 바이러스도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상기후가 에 의해서 온도가 변화하면 마찬가지 곤충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약, 살충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손에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위험성은 우리가 많이 예약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전자파들이 곤충들에게 영향을 또
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바로 꿀벌의 멸종 위기를 갖다가 지금 촉발시키고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꿀벌에 심각한 영향을 갖다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요인인데요. 바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파급 효과는 장기적인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단기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꿀벌의 멸종 위기는 결국 1차적인 파급 효과 수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양봉 제품을 생산하는 그쵸? 여러분들 아카시아 꿀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피는 철에 따라서 양봉업자들이 이동해 가면서 이제 꿀을 갖다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양봉 제품의 생산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죠. 이제 짧은 기간에는 또 화분맥의 작물들 이런 것들이 사과가 되든 또는 배가 되든 이런 과일들이 꿀벌들에 의해서 수분이 되고 이렇게 그 열매를 갖다 맺어야 되는데 그러한 화분맥의 작물들이 수확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공수분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는 인공수분은 말 그대로 인공수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기 관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농촌에 어떤 일손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갖다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수분 매개 작물들의 수확에 있어서도 이제 피해를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영향이 있는가 하면 조금 2차 파급 효과인 거의 1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양봉업자들이 꿀을 갖다가 생산을 갖다 적게 하게 되면 그건 결국은 양봉 어떤 농가라든가 또는 하우스 농업을 갖다 하게 되는 이런데 굉장히 그 심각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파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화분 매개 작물의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농산물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값이 올라가게 되고 또 농산물 중에는 일부 가축의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을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 공급이 감소가 되고 가격이 뛰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료 공급의 차질, 축산농가의 파산을 갖다 이제 야기시키게 되고요. 또 수분 매개 작물의 수확이 점점 줄어들고 수분 매개 작물의 어떤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식물군의 다양성이 점점 변화한다는 거죠. 감소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대략 한 중기적인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파급 효과, 2차 파급 효과고요. 2년, 3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3차 파급 효과의 경우에는 양봉이라든가 하우스 농가 이것은 결국은 작물들 아니에요. 우리가 식품으로 그쵸?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식량 조달의 해외 의존이 이제 심각해지게 되는 경우고, 요거는 뭐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공통적인 걸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사료 공급 감소 또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은 농산물의 공급이라든가 불균형, 먹거리 감소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갖다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건강에 취약증 발생이 되고 의료비 상승을 하게 되는 그쵸?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의료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어떤 식물군, 생물군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게 되면 토종 생물종이 감소가 되게 되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군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막화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인 여파로 일어나게 되냐면은 식량 안보 위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보건 위기,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의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되게 되고요. 또 전 지구적인 문제로는 환경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환경 안보 위기까지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비의 날개짓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실마리가 돼가지고 향후에는 굉장히 커다란 여파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꿀벌의 문제가 아주 단순한 그런 문제를 갖다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심각한 식량 안보의 위기, 환경 문제 위기, 국민 보건의 위기, 그쵸? 양극화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그런 어떤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다 야기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충격적인 그런 이제 경고이죠. 그래서 꿀벌의 가치를 갖다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이죠. 예,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들, 미미한 생명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일 수 있는데요. 꿀벌은 곤충이 들어가잖아요. 꿀벌만 개체수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곤충들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한둘이 아니죠. 곤충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포유류보다 8배나 빠른 속도로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실입니다. 이 곤충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연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 BBC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과학저널 생물보존지에 실린 한 논문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벌, 나방, 나비, 개미, 쇠똥구리 같은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살충제 사용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ome of my colleagues have compared it to playing Jenga, and you don't know which piece in advance that's going to be, and once you've removed it, you can't put it back again. 논문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40%가 넘는 곤충 종이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저자인 호주 시드니 대학 팀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살아있는 곤충 10마리 중 4마리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포유류의 멸종 속도보다 8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We will lose a lot of foods, particularly those that require pollination, because most of the pollination is done by insects, at least in the areas where we grow food. 뿐만 아니라 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오염에 강한 곤충들은 살아남아 전염병 우려도 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논문은 그래서 살충제 사용을 비롯한 현재의 산업화된 식량 생산 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곤충들조차도 굉장한 그 멸종 위기 지금 처해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경제활동 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제가 유튜브 주소를 갖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영상들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출처들 유튜브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된 수업 자료는 LMS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PDF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도 요 주소를 갖다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이제 곤충들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다양한 그런 이제 위기를 갖다 이제 가져오고 있지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냐면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갖다가 이제 그 영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맨 위에 이제 왼쪽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GMO. GMO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ied, 변형된, 그쵸? 바꾼, 이런 얘기죠. organisms, organis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물체. 그런데 우리가 이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식품이죠, 식품. 농작물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GMOs are founded in 80% of packaged food in the US. 그랬어요. 미국에서 저렇게 상품으로, 제품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팔리는 것 중에
80% 정도가 GMO라는 거죠. 예.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거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 변형의 농산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지를 또 우리 생활에 이용이 되는지를 갖다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것이. 자, 보시는 것처럼 콩.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콩의 93%가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 이제 DNA, 유전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데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자라고 양도 많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인데요. 유전자 변형하고 우리가 또 좋은 품종을 갖다 개량하는 데는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과가 굉장히 많은 사과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병충해에 강하고 크고 맛있고 이런 그 나무에서만 종자를 얻어가지고 걔네들을 자꾸 번식시키는 것을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자 변형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닷에 사는 굉장히 조금 깊은 데 사는 형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하면 그 물고기의 형광 유전자를 갖다가 딱 끄집어내서 걔네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게 유전자를 갖다 주입시키게 되면 고양이가 껌껌한데도 이 형광 어떤 빛을 갖다 이제 발현하는 그런 형태로 종에 관계없이 유전자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변형시킨 것이 이제 유전자 변형인데요. 콩의 경우 93%라는 거 우리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복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면이에요. 면의 경우 93%. 목화. 우리말로는 솜이라고 하죠. 코튼입니다, 영어로. 또 카놀라는 사실은 이 카놀라라고 하는 것은 카놀라유, 그쵸? 카놀라 기름. 이거 식용유의 일종이에요. 식용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옥수수로부터 얻어지는 옥수수 기름.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은 어디서부터 얻어지냐면 콩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래서 대두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우리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은 식용유고요. 해표 식용유니 무슨 청정원 식용유니 이렇게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콩으로부터 얻어지는 대두유고요. 그 다음에 옥배유라고 하는 것이 옥수수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옥수수의 그 배아, 그 배젖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옥수수 먹다 보면 안에 약간 하얗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오일이 옥배유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옥수수의 경우도 86% 정도가 이렇게 GMO 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보시면은 사탕무, 슈가 리트라고 하는 사탕무가 95% 정도, 하와이안 파파야 같은 경우가 80%,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한때 선풍적이었었던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 이거는 미국에서 25,000 에이커면 어마어마한 그런 면적이거든요. 헥타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보통 축구장 크기 그런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이커는 그거에 거의 한 100배? 굉장히 커다란 크기죠. 그러한 것들이 25,000 에이커에서 이렇게 주키니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1교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25분, 30분 정도가 이제 한 교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꽤 그래도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